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 마감 전략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김수정입니다. 오늘 양지수 흐름, 오후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26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0.7% 정도 강세 유지가 되면서 77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 팔고 있죠. 2,800억 원 넘게 매물 출회, 그리고 개인과 기관은 여전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9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잘 갔던 만큼 일단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단기간에 랠리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 주도 섹터 공략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또 반등을 보여줬던 코스닥과는 다르게 이틀째 좀 쉬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사실 보합권 정도기 때문에 오늘 양전 좀 기대하긴 했는데 약간은 또 쉬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단기간에 랠리를 보여줬던 만큼 부담감을 좀 반영하고 있어서일까요? 네, 어제 미국장이 다우는 많이 빠졌고요. 네. 나스닥이나 반도체는 그냥 버텼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반도체 중심이니까. 근데 반도체도 빠지고 조선도 좀 받았지만은 방산이 의외로 또 뉴스가 좋게 나오면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서 그 화장품이 좀 올라가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서 하고, 2차 전지가 좀 지지가 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양호하다. 네, 그러니까 매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좀 약간 이 숨고르기가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 비중은 하이닉스 7, 삼성전자 3 정도 말씀드린 나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으로는 6대4나 5대5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등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상당히 아웃퍼폼하면서 우리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도 함께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등세도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 6만 원이 머지 않은 상태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추가 반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5만 7천 원, 8천 원 박스를 돌파하면은 6만 1천 원, 조금 더 서 6만 2천 원, 요 상간까지는 다음 타겟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관세,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세를 뭐 15%, 20% 진짜 매긴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뭐 탄핵 정국이 갑자기 시계를 돌아간다든지 그런 시츄에이션, 뭐 그런 게 아니면 아마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목요일 아침 우리 금요일에도 만나죠. 그때 특별히 엔비디아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실적은 쏘쏘할 겁니다. 근데 가이던스에 중요한데 그런 거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매크로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적인 거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게 나쁘게 나올 게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투자가들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가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레거시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거, 갤럭시 S25 좋은 거, 외국인이 좀 더 팔지 않는 거, 거기다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은 얘기를 한다면은 주가는 의외로 빨리 6만 원대 안착할 수도 있어요. 안착하는 거 더 이상 가는 답입니다만 제가 매주 나오니까 일단은 수급에서 그게 딱 잡혀주고 있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2% 오르면 하이닉스가 2%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지고 이런 패턴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텨주면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조방면, 조선 방산 변압기 쪽에서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거기 좀 힘이 벅찬 겁니다. 다만 오늘은 방산 쪽에 뉴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인도에 들어가는 어떤 인도양 이런 게 의외로 나와서 좀 강한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른 섹터도 무너지진 않고 어저께 미리 조선에 대한 경계심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2,650을 제가 타겟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이상 벗어나지 않고 다음 주 목요일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특별히 좀 올라가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있냐면 금융투자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물론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환율 자체도 좀 나쁘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이미 금리 인하하는 거 잘 반영돼 있기 때문에 금통위도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거예요. 환율 국채 수익률 4.5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700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다음 주 목요일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반도체 이야기할 때 우리가 2월에 정말 딱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또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좋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도 또 긍정적인 이야기 전해진다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를 앞두고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최근에 우리 반도체 섹터에서 트렌드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두 가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커스텀 HBM이 될 텐데 대세 흐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하는 체크 포인트 있다면요? 아까 엔비디아나 HBM 원래 전통적인 네. HBM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이고 GPU 예. 얘기하겠죠. 말고 최근에 그 삼성전자 이렇게 온 거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 그렇죠.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뭐 소캠이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소캠은 조금 먼 얘기입니다. 그거는 내년도 중반, 내년도 초반 가야 되는 거니까 한 번의 테마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AI가 온 디바이스에 들어간다는 그 기대감은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공산이 커요. 그리고 또 혹시 기대하는 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일부 소식과 결합이 되면은 온디바이스 AI가 됐을 때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진폭은 크지 않더라도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와도 별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한 중후반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린 조선주는 조금 경계감이 있지만 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무너질 어떤 개연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양회 3월 4일, 5일 우리나라의 3월 10일 전후에 탄핵 그다음에 미국의 3월 14일 날 의회 예산국에서 예산안 통과, 네. 감세하고 이런 거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그게 잘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군요. 한 세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 엔비디아만 첫 번에 단추를 잘 끼면은 네. 대형주가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 빼놓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고 반도체에서 아까 온디바이스 AI는 커스텀 뭐 아까 그 칩은 내년도니까 네. 미리 올라간 거는 그거는 이제 또 쫓아가는 것보다는 좀 숨 고르게 하고 원래 온디바이스 AI, HBM 이렇게 하셔야 되고 삼성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 네. 삼성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소부장이잖아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 중심으로 보시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2차 전지 잡았다는 것은 이익이 아직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나올 땐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 이익에 대한 얘기는 한 달 뒤쯤에서 아마 2월, 3월 중반쯤 이후에 공매도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도 괜찮기 때문에 소부장 2차 전지 괜찮고 다음 주에 분위기가 잘 잡으면은 업사이드가 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는 그때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이제는 자리 잘 잡고 있다 얘기 주셨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온디바이스 AI와 기존의 HBM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관심권에서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잘 지키면 삼성전자 관련한 밸류체인 쪽도 집중해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네. 정말 어려웠었던 레거시 쪽의 회복도 우리가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지만 창신 메모리 같은 이 중국의 기술 추격 때문에 어려움도 네. 많이 겪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 쪽이 회복되고 있는지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과 네, 우리 네. 메모리 기술 격차는요? 네, 말씀하시죠. 네. 네. 말씀드릴게요. CXMT가 마켓시 5%로 치고 올라오고 네. 레거시에서 지금 신경 쓰게 했던 거잖아요. 걔네들이 원래 투자 계획해서 올해 네. 25년도에 생산하는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올 4, 4분기 내년을 바라보는 성장률은 좀 낮추어진다는 네. 예측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장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올해 4, 4분기 내년 넘어갈 때는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한 두세대 뒤져 있는데 1XY 다음에 GA 넘어올 때 네. 상당히 힘이 겨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죠? 삼성하이닉스한테 파지티브한 거예요. 네.
파지티브하고요. 또 하나는 HBM은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이 하이닉스를 한번 다시 도전하겠다. 그게 아까 커스텀 HBM 쪽에 가까운 HBM4인데요. 네. 요거는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삼성이 1C 나노로 공정으로 제품을 개발이 완성되고 나서 또는 그거가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빠르면 5월, 뭐 한 6월 정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추격자에 대해서 계속 그 속도로 오는 건 아니고 중간에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그런 기대감 정도는 긍정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 추격이 매섭게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허들 정도는 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 쪽의 개선세에 대해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